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들 주시는 질문으로 한번 찾아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많이들 매수할 때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일단 소액 투자 관련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지역 호재에 따른 차익을 보는 것은 논외로 하고 단순 수익률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편하게 2억짜리 오피스텔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2.5%의 금리로 1억 2천만 원을 실행하고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때마침 또 임차인이 3천에 50만 원으로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정이죠. 그러면 총 2억의 매수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과연 몇 프로일까요? 일단 수익률이라는 건 내 투자금 대비 수익을 보는 것이니 내 돈 5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월세 수입이 연 600만 원 나오니 단순 계산으로는 수익률이 1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2.5%로 계산을 했을 때 연 3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연 월세 수입은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투자금 5천만 원에 대해 연 3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니 연 6%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내 돈 5천만 원으로 연 6%의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매년 재산세가 약 10만 원 정도 발생이 하고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시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또 소액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정부가 과세를 한다고 하니 소액의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 수익률은 약 5%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피스텔 상품은 실제로 약 5%에서 6%의 수익률을 보고 많이들 구매를 하십니다. 그러니 적정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강남권의 빌딩들이나 서울권 아파트들은 연 2%에서 3%의 수익률이 나와도 괜찮은 수준이니 투자 금액에 따라 또는 차익형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수익형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들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주세요. 이렇게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던 임대를 하던 집을 구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일단 대략적인 출퇴근 거리나 가족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내 외부의 대략적인 틀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간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위치, 크기, 금액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단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모두 충족하는 집은 단언코 찾으실 수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위치랑 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도 역세권에 집 크기도 매우 커요. 그럼 당연히 금액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좋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금액이 저렴하고 크기가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고 집 크기도 커요. 그러면 당연히 위치가 역세권이 아니라거나 언덕에 있다거나 할 것입니다. 또 위치도 좋고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 크기가 작겠죠. 이렇듯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집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시는 과정은 큰 틀 안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신축, 구축, 주차 가능 여부, 층수 등등은 이제 부가적인 사항들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문제고요. 큰 틀에서 위치, 크기, 금액을 염두에 두시고 집을 선택하시면 어느 정도 집을 보실 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역 분석이나 개별 상품들 공부 외에 추가로 또 공부할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소액 투자가 많이 곽광을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실제로 가용 금액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전문가들 못지않게 박학다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매도 매수 시에 나가는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대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 법무, 세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금융이라 하면 대출입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실 텐데요.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봅니다. 대출 조건이라든지 한도, 대출 금리,
거치 기간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곳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법무 분야입니다. 일단 법무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부동산 매도 매수에 있어서는 바로 등기 절차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프 등기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절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요율이라든지 인지세, 법무사, 보수액에 관해서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등기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셀프 등기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투자자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세무 분야인데요. 일단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시점 이렇게 총 3가지 시점에 나옵니다. 취득은 말 그대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주택 수나 해당 물건지의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니 이건 역시 검색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체 케이스별로 다르니 역시나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상 뭐 강남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빌딩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재산세도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니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신 분야는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다들 걱정하시고 문의가 제일 많은 양도세 부분인데요. 이 역시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단기 보유 매매인지 장기 보유 매매인지에 따라 요율이 매우 상이하니 이 또한 검색을 통해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세는 또 필요 경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을 잘 짜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금융, 법무, 세무 지식까지 갖추게 되면 이제는 무서울 게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 영상은 다 제가 중개업을 해오고 투자를 해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나 노하우를 통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매우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제 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답변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도움들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유튜브 구독자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자, 이제 3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 활기찬 3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